2026년 1월에는 56년 원숭이띠에게 오랜 기다림 끝에 마음의 평안과 재물의 흐름이 함께 찾아오는 귀한 달이 됩니다. 지금껏 애쓰고 노력했던 일들이 비로소 빛을 보기 시작하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따뜻한 기운이 흘러들어옵니다. 하지만 그냥 기다리기만 해서는 이 소중한 기회를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특히 건강이 자꾸 불안하거나 돈이 들어와도 나가는 게 더 많아 마음이 무거웠던 분들이라면 이번 달은 반드시 다르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운을 여는 방향과 색깔, 그리고 재물을 지키는 작은 실천법까지 모두 정성껏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내 전성기는 대체 언제 오는 건지, 돈은 언제 가장 잘 들어오는지, 이 고민은 언제쯤 끝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제품 보기와 영상의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신년 운세부터 타고난 나의 재물, 성공, 배우자, 건강 등 사주 속 운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56년생 원숭이띠의 2026년 1월 어떤 운이 작용하는지 큰 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2026년 1월은 소의 기운이 담긴 달로 묵묵히 쌓아온 것들이 비로소 단단한 형태를 갖추는 시기입니다. 겨울의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이 달은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며 봄을 준비하는 고요한 에너지가 흐릅니다. 원숭이띠는 본래 영리하고 빠른 판단력을 지닌 띠이지만 이번 달은 그 영리함에 차분함이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명리학에서 말하는 금생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금생수는 쇠가 물을 낳는다는 뜻으로 단단한 것이 부드러운 흐름을 만들어낸다는 의미입니다. 56년생 원숭이띠는 쇠의 기운을 타고난 분들인데 이번 달 소의 흙 기운은 그 쇠를 더욱 단단하게 받쳐주며 내면의 지혜가 자연스럽게 밖으로 흘러나오게 합니다. 이 시기 가장 좋은 점은 오랜 시간 마음에 품어왔던 일들이 조용히 실현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무속에서는 이를 복이 익는다고 표현합니다. 복이 익는다는 것은 서두르지 않아도 때가 되면 저절로 열매가 떨어지듯 좋은 일이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특히 가정이나 건강 또는 오래 관계를 맺어온 사람과의 관계에서 따뜻한 변화가 생기거나 예상치 못한 소식이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이 달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은 과거를 정리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일입니다. 원숭이띠는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 강하지만 이번 달만큼은 뒤를 돌아보며 그간 도와준 이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는 기운을 순환시키는 힘이 있어서 내가 보낸 고마움이 다시 새로운 기회로 돌아오는 구조를 만들어줍니다. 또한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소의 달은 건강의 뿌리가 튼튼해지는 시기로 이때 몸을 잘 돌보면 1년 내내 건강운이 단단하게 이어집니다. 이번 달 원숭이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오래전 끊어졌던 인연이 다시 이어지거나 잊고 있던 일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며 예상보다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입니다. 명리학에서는 이를 복덕이 돌아온다고 말합니다. 복덕은 쌓아둔 좋은 마음과 행동이 때가 되어 다시 내게 돌아오는 것을 뜻합니다. 특히 자녀나 손주와 관련된 소식 또는 오래된 친구로부터의 연락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며 그 과정에서 작은 재물운도 함께 따라옵니다. 놓치면 후회할 대박 신호는 주변 사람이 조용히 건네는 제안이나 작은 부탁 속에 숨어 있습니다. 원숭이띠는 직관이 뛰어난 띠라서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말 한마디가 실은 큰 기회의 씨앗일 수 있습니다. 무속에서는 이를 신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신점은 하늘이 사람을 통해 보내는 신호라는 뜻으로 평범한 대화 속에서도 귀 기울여야 할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나이 든 어르신이나 오랜 경험을 가진 사람의 말은 가볍게 듣지 말고 마음에 새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심해야 할 부분도 긍정적으로 풀어보면 지나치게 서두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의 달은 천천히 가는 것이 빠른 것이라는 역설적인 흐름을 가진 시기입니다. 급하게 결정하거나 성급하게 판단하면 오히려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 한 박자 쉬어가며 생각하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또한 몸이 피곤하다는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다음 달로 이어지는 운의 흐름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다음으로 56년생 원숭이띠의 1월 횡재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6년 1월은 소의 기운이 깊게 자리 잡은 달로 땅의 기운이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는 시기입니다. 이 달의 기운은 무속적으로 보면 곳간의 곡식을 차곡차곡 쌓아두는 형상이라고 표현합니다. 곳간이란 집안의 재물과 식량을 보관하는 공간을 뜻하는데 이 시기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복이 천천히 쌓여가는 흐름이 만들어지는 때입니다. 56년생 원숭이띠는 본래 영리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성향을 가진 분들인데 이번 1월에 느린 듯 보이는 소의 기운과 만나면서 오히려 안정된 재물운이 형성됩니다. 원숭이는 나무 위를 날렵하게 오가지만 소는 땅을 묵묵히 일구는 존재입니다. 이 둘이 만나면 빠른 판단력에 든든한 실행력이 더해지는 구조가 되어 재물이 손에 잡히는 흐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달 원숭이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과거에 뿌려두었던 노력들이 비로소 결실을 맺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명리학에서는 이를 묘고귀인이라고 부르는데 묘고란 창고를 뜻하고 귀인은 귀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창고 안에 귀한 것이 들어오듯 예상치 못한 곳에서 소득이 생기거나 오래전 인연이 다시 찾아와 재물로 연결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56년생은 인생의 경험이 풍부하게 쌓인 나이이기 때문에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관계가 이번 달 금전적 이익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의 소개로 좋은 일이 들어오거나 오래 묵혀두었던 물건이나 자산이 뜻밖의 가치를 인정받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감사를 전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무속에서는 이를 복을 돌린다고 표현하는데 받은 복을 나누면 더 큰 복이 다시 돌아온다는 의미입니다. 작은 선물이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또한 집안 곳곳에 쌓여있던 오래된 물건들을 정리하고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는 기운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 새로운 재물이 들어올 공간을 마련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1월 원숭이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금전적인 제안이나 협력 요청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특히 가족이나 친구 같은 가까운 사람을 통해 들어오는 이야기 중에 생각보다 큰 이익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면에서도 안정된 기운이 흐르며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좋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는 재물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여주는 아주 좋은 흐름입니다. 이번 달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누군가 먼저 연락을 해오거나 오랜만에 만나자는 제안이 들어올 때입니다. 이런 흐름은 우연이 아니라 하늘이 만들어주는 인연의 신호입니다. 무속적으로 이를 청이라고 하는데 하늘의 뜻이 사람을 통해 전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 만남 속에서 중요한 이야기나 새로운 기회에 대한 힌트가 반드시 담겨 있으니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또한 꿈에서 물이나 곡식 또는 밝은 빛을 보는 경우가 있다면 이는 재물운이 강하게 열리는 아주 좋은 징조입니다. 조심해야 할 부분은 너무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원숭이띠는 본래 빠른 성격이지만 이번 달은 천천히 살피며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이익을 가져옵니다. 급하게 결정하기보다는 하루 이틀 여유를 두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습관이 실수를 막고 복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또한 말을 조금 아끼고 듣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이번 달에는 더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좋은 기운은 고요함 속에서 더욱 단단하게 쌓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 전성기는 대체 언제 오는 건지, 돈은 언제 가장 잘 들어오는지, 이 고민은 언제쯤 끝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제품 보기와 영상의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신년 운세부터 타고난 나의 재물, 성공, 배우자, 건강 등 사주속운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56년생 원숭이띠의 2026년 1월 재물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6년은 붉은 말의 해로 불과 흙이 어우러진 역동적인 기운이 흐릅니다. 그 시작인 1월은 흙에 소가 자리한 달로 차분하게 가라앉으며 단단한 토대를 만드는 기운이 깊이 흐릅니다. 명리학에서는 이를 축토의 기운이라 부르는데 축토란 겨울의 마지막 달로 차갑지만 생명의 씨앗을 품고 있는 땅을 뜻합니다. 56년생 원숭이띠는 금속성의 기운을 타고났기에 흙이 금을 낳는다는 토생금의 원리가 작동하는 매우 좋은 흐름입니다. 이는 마치 돼지가 보석을 품어내듯이 자연스럽게 재물의 기운이 원숭이띠 곁으로 모여드는 구조를 만들어줍니다. 이번 달 원숭이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오랜 시간 쌓아온 신뢰가 실질적인 결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무속에서는 이를 덕이 쌓이면 복이 온다는 적덕지가라 표현하는데 지금이 바로 그 시기입니다. 특히 자녀나 후배 또는 젊은 세대와의 관계에서 예상치 못한 경제적 도움이나 좋은 소식이 들려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과거 베풀었던 마음이 되돌아오는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이 시기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집안의 기운을 정돈하고 깨끗하게 정리하는 일입니다. 무속에서는 집안의 기운을 가택신이 관장한다고 여기며 가택신은 집을 지키는 신령을 뜻합니다. 특히 현관과 부엌 그리고 재물을 보관하는 곳을 깨끗이 청소하면 재물신이 머무를 자리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또한 묵은 물건을 정리하며 새로운 기운을 드리는 행위 자체가 흙의 달에 어울리는 매우 좋은 실천입니다. 이와 함께 가족과의 대화를 평소보다 더 자주 나누고 작은 선물이나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도 중요합니다. 관계의 온기가 곧 재물의 통로를 여는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달 원숭이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금전적 기회가 찾아오는 흐름입니다. 이는 오래된 인연이나 잊고 있던 약속이 다시 살아나면서 수입으로 연결되는 형태일 수도 있고 믿었던 사람이 좋은 정보를 전해주는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명리학에서 말하는 귀인의 도움이란 바로 이런 순간을 뜻하며 이달은 그 귀인이 자연스럽게 곁에 머무는
시기입니다. 또한 건강과 관련된 좋은 소식도 함께 따르는데 몸이 편안해지면 마음도 안정되고 그 안정이 곧 재물운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만들어집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찾아옵니다. 특히 오랜만에 연락이 오거나 우연히 마주친 사람이 있다면 그 인연을 소홀히 하지 말고 따뜻하게 응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속에서는 이를 인연줄이 풀린다고 표현하는데 그 줄을 잘 잡으면 큰 기회가 따라온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평소와 다르게 마음이 끌리는 곳이 있다면 그곳을 방문해보는 것도 좋은 신호를 받는 방법입니다. 직관이 살아나는 시기이므로 내면의 목소리를 믿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복을 부르는 길입니다. 이 달에 조심해야 할 부분은 지나친 걱정이나 불필요한 의심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 것입니다. 흙의 기운이 강한 달은 생각이 많아지고 마음이 무거워질 수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밝은 생각과 긍정적인 말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운의 흐름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금전 거래 시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생각한 뒤 결정하는 신중함이 필요하지만 이는 두려움이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을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모든 흐름은 원숭이띠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으며 다만 그 흐름을 차분히 받아들이는 여유만 있으면 됩니다. 다음으로 쉬녀선년생 원숭이띠의 이번 달 금전운을 높이는 행운의 숫자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첫째 달에 원숭이띠에게 가장 좋은 숫자는 바로 7과 9입니다. 이 두 숫자는 단순히 좋은 운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원숭이띠가 가진 금의 기운과 깊은 연결을 맺고 있는 숫자입니다. 먼저 7이라는 숫자는 서쪽 방향과 금 기운을 상징하며 원숭이띠의 본래 에너지와 가장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숫자입니다. 무속에서는 이를 금생수라고 표현하는데 금이 물을 만들어낸다는 뜻으로 재물이 흐르는 통로가 열린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달은 흙의 기운이 강한 축의 달이라서 흙이 금을 만들어주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이것을 토생금이라고 부르는데 땅이 쇠를 만들어내듯이 원숭이띠에게 자원과 기회가 자연스럽게 모이는 흐름입니다. 7이라는 숫자를 의식적으로 활용하면 이 흐름이 더욱 빠르게 현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거래나 약속을 잡을 때 7일이나 17일처럼 7이 들어간 날을 선택하거나 금액의 끝자리를 7으로 맞추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9이라는 숫자는 완성과 풍요를 뜻하는 숫자로 원숭이띠의 활동력과 만나면 결실을 맺는 힘이 강해집니다. 9은 불의 기운을 담고 있어서 이번 해가 변고년이라는 불의 해와도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룹니다. 불은 흙을 만들어내고 그 흙이 다시 원숭이띠의 금기운을 도와주는 구조입니다. 이를 화생토라고 하는데 불이 타고 난 뒤 재가 되어 흙을 만드는 것처럼 에너지가 순환하며 결국 원숭이띠에게 이익으로 돌아오는 흐름입니다. 9이라는 숫자를 활용할 때는 반복적으로 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화번호나 계좌번호에 9이 들어간 것을 선택하거나 하루 중 9번 감사한 일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기운이 정리되고 금전운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 두 숫자가 원숭이띠에게 특히 좋은 이유는 올해 변고년의 불기운과 이번 달 기축거래 흙기운이 원숭이띠의 금기운을 강하게 뒷받침해주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무속에서는 이를 신살이 풀린다고 표현하는데 신살이란 운의 막힘을 뜻하며 이것이 풀리면 자연스럽게 재물의 흐름이 원활해집니다. 특히 쉬녀선년생 원숭이띠는 지난 시간 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풍부한 나이이기 때문에 이번 달처럼 흙의 기운이 강한 시기에는 그 안정감이 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흙은 중심을 잡아주고 뿌리를 내리게 하는 기운이라서 원숭이띠가 가진 빠른 판단력과 만나면 신중하면서도 정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 시기에 가장 좋은 점은 주변 사람들이 원숭이띠의 조언을 신뢰하고 그 말에 따라 움직이려는 분위기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인맥을 통한 금전적 기회로 이어지며 특히 오랜 인연이 다시 연락을 해오거나 예전에 맺었던 관계가 새로운 형태로 이익을 가져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번 달은 계획했던 일들이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원숭이띠는 원래 민첩하고 순발력이 뛰어난 띠인데 이번 달의 흙기운이 그 민첩함에 안정성을 더해주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일이 풀리는 구조입니다. 이를 천지합덕이라고 하는데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조화를 이룬다는 뜻으로 원숭이띠에게는 모든 일이 순리대로 흘러가는 시기입니다. 금전운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수입원이 생기거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작은 이익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성실함과 신뢰가 쌓여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복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조급하게 욕심을 내기보다는 지금까지 해온 방식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56년생 원숭이띠의 2026년 1월 돈복을 상승시키는 풍수용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1월은 흙의 기운이 깊고 단단하게 자리 잡는 달입니다.
흙은 모든 것을 품고 키워내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재물을 모으고 쌓아두는 힘이 강하게 작용하는 시기입니다. 원숭이띠는 본래 영리하고 빠른 판단력을 지닌 띠로 움직임 속에서 기회를 찾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런데 이달의 흙 기운은 그 빠른 움직임에 안정감을 더해주며 흩어질 수 있던 재물의 기운을 한 곳에 모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무속에서는 이를 기운을 담는 그릇이 생긴다고 표현합니다. 그릇이 튼튼해야 물이 새지 않듯이 이달은 원숭이띠에게 재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만들어지는 달입니다.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풍수용품은 황금빛 돼지 저금통입니다. 돼지는 예로부터 재물을 상징하는 동물로 여겨져 왔으며 특히 황금색은 흙의 기운과 조화를 이루어 금전운을 높여줍니다. 이달 원숭이띠에게 돼지 저금통이 좋은 이유는 흙의 달에 금속성 동물인 돼지가 함께 어우러지면서 재물이 저절로 모이는 기운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명리학에서는 금생수라 하여 금이 물을 낳는다고 표현합니다. 이는 금속의 차가운 표면에 이슬이 맺히듯 재물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고 불어나는 원리를 뜻합니다. 황금 돼지 저금통을 집안의 거실이나 현관 근처에 두시면 들어오는 재물의 기운을 붙잡아주고 흩어지지 않게 도와줍니다. 두 번째 풍수용품은 옥으로 만든 열쇠고리입니다. 옥은 땅속 깊은 곳에서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된 보석으로 흙의 전기를 가장 순수하게 담고 있는 물건입니다. 원숭이띠는 움직임이 많고 외부 활동이 활발한 띠이기 때문에 몸에 지니고 다닐 수 있는 작은 물건이 큰 도움이 됩니다. 열쇠고리를 가방이나 지갑에 달아두시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좋지 않은 기운을 막아주고 재물과 관련된 좋은 인연을 끌어당기는 역할을 합니다. 무속에서는 옥을 액막이 돌이라고도 부릅니다. 액막이란 나쁜 기운을 막아준다는 뜻으로 특히 금전적인 손실이나 불필요한 지출을 막아주는 힘이 강합니다. 이달처럼 흙의 기운이 강한 시기에는 옥이 그 흙과 조화를 이루어 재물운이 더욱 안정적으로 흐르도록 도와줍니다. 세 번째 풍수용품은 소나무 향이나 소나무 장식품입니다. 소나무는 사계절 내내 푸른 기운을 유지하며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는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이달 원숭이띠에게 소나무가 좋은 이유는 흙의 기운 속에서 나무가 뿌리를 내리듯 재물의 뿌리를 단단히 내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명리학에서는 목극토라 하여 나무가 흙을 누른다고 표현하지만 이는 나쁜 의미가 아니라 흙을 다스려 균형을 맞춘다는 뜻입니다. 소나무 향을 집안에 피우거나 작은 소나무 분재를 두시면 산란했던 마음이 정리되고 집중력이 높아지면서 금전적인 판단력이 더욱 명확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나무의 푸른 기운은 새로운 시작을 돕고 재물의 씨앗을 심는 이 시기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이 세 가지 풍수용품은 모두 이달의 흙 기운과 조화를 이루며 원숭이띠의 빠른 기질에 안정감을 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재물은 단순히 들어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머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번 1월은 그 머무름의 기운이 강한 달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풍수용품을 잘 활용하시면 재물이 꾸준히 쌓이고 한 해 내내 안정적인 금전운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내 전성기는 대체 언제 오는 건지, 돈은 언제 가장 잘 들어오는지, 이 고민은 언제쯤 끝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제품 보기와 영상의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신년 운세부터 타고난 나의 재물, 성공, 배우자, 건강 등 사주 속운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